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블룸버그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뭐냐? 자, 부동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 자, 미국의 부동산 현재 개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향후 한국은 어디가 집값이 될 것인지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 있죠? 이곳은 말 그대로 뉴욕이죠,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가 대략 이쯤에 있을 거고요. 워싱턴 DC가 대략 이쯤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스턴도 이쪽에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미국 유수 대학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MIT랑 하버드랑. 그런데 집값이 비싸진 않아요. 이쪽 동네가 생각외로. 과거에는 이쪽이 뉴욕, 워싱턴 이쪽이 집값이 비쌌죠. 건국 초기부터. 그런데 IT 개념이 사업에 이제 도래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자, 미국의 이쪽 워싱턴 DC와 뉴욕보다는 반대쪽인 여기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아마존 회장 벤조스, 그 다음에 텍사스 이쪽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가장 미국에서 비싼 동네가 에서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서턴. 생각외로 이곳이 뉴욕 집값을 앞질렀습니다. 이해되시죠? 뉴욕은 지금 미국에서 10위권 바뀝니다. 집값이. 그 왜 그럴까요? 우선은 부자들 포진되는 게 이렇습니다. 저크버그가 지금 그냥 빌리언 빼고요, 그냥 100일이라고 할게요. 금액이 너무 커서 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자, 저크버그가 100일이죠. 100일. 그 다음에 벤조스가 193. 그 다음에 우리 앨런 형님 191. 자, 실제로 신흥 부자들은 여기 미국 동쪽 지역인 뉴욕과 워싱턴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쪽 지역에 신흥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흥부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꿈 워런 버핏 형님은 여기 계시고요. 여기가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 맞네요. 네브라스카 주에 계십니다. 앨런 머스크 형님의 어떤 자산, 그 다음에 벤조스랑 저크버그 이 자산, 이 세 명 합한 금액이 이 미국 대륙 전체 합한 금액과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군이 앞으로 어디로 포진이 될까요? 이제는 제조업은 다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살아있는 버티는 제조업은 말 그대로 석유, 1차 산업이죠. 석유. 여기 앨런 머스크 형님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이제 앞으로 뜨겠죠. 그리고 저크버그 형님이 있는 이상 캘리포니아 이쪽은 실리콘밸리 이쪽은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겁니다. 미래 산업이니까. 다음에 우리 베조스 형님도 얼마 전에 이제 사임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쪽 베조스 형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으니까 이쪽 빼고 저크버그 형님이랑 텍사스 이쪽이 집값이 이제 앞으로 꾸준히 급등한다는 거죠. 공장도 많이 세울 거고.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집을 산다면, 저는 여건이 없지만 비자가 없지만 만약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바로 앨런 머스크 형님이 계시는 텍사스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급이 저렴합니다. 시급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시급이. 그때 제가 시급 강의할 때 알려드렸죠. 7.5에서 8.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급이랑 똑같아요. 텍사스주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 팁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우선 연방에서 정한 최저 시급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35세에서 45세가 전체 구독자 75%예요. 그리고 55세에서 한 60세까지 큰형님들이 전체 구독자의 한 10에서 10%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전부 다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자산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나이대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1등은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주식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자, 제가 쉬운 예로 저도 마찬가지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지만 왜 부동산이냐면, 자, 경기가 좋으면 좋아서 부동산 가치가 떠요. 맞죠? 그러면 경기가 하락하면 부동산이 급격하게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덜 하락하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또 풀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방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어가. 근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면 그거는 이제 빵 터지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고도 성장하는 그 시기에나 그렇고, 지금은 OECD 국가의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고령화 사회에는 100% 접어들었고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단 말이에요. 고도 성장이란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고도 성장의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그건 역사 속에서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는 없다. OECD 국가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인도나 중국도 이제 많이 고도 성장했죠. 이제 인도나 베트남도 이제 많이 성장했고,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나 고도 성장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선진 국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을 보면 학군이 강한 동부지역 있죠. 학군이 강한 이쪽의 집값이 생각외로 그렇게 안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신흥산업군이 포진되어 있는 이쪽이 집값이 비싸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베조스 형님은 안 계시니까 실리콘밸리가 있는 이쪽이 비싸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시 봅시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자사고 이런 거 특수목적고 폐지됐죠. 교육부 장관 바뀌면서. 그러면서 일반고인데 전통 명문고가 있는 곳, 즉 수능, 알짜배기 수능이요. 수능 그런 명문고가 있는 곳. 대구에서는 경신고, 서울에서는 휘문고, 이쪽 지역이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군발로 뜨는 거는 그렇게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산업이에요, 산업이고, 그 산업이 인건비를 많이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산업군, 그쪽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이렇게 너무 넓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남한 한 개 통틀어서 뭐 미국 주 하나 될까요? 그렇게 넓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포지션이 취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너무 좁으니까 어차피 판교에 사나 강남 휘문고 그 부근에 사나 거리 간격이 그렇게 이렇게 확 벌어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판교 이쪽 라인이 같이 뜨는 거예요. 왜? 판교 쪽에 인건비가 높으니까.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판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산업군이 가장 없는 것은 당연히 이제 로컬 이런 시골 이런 데 빼고요. 산업군이 가장 없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집값이 생각외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살짝 팍 뜨지만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알아본 느낌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주도는 우선은 토양 자체, 흙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화강암과 현무암 아시죠? 화강암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검은색 흙과 백색, 검은색과 백색이 같이 되어 있는 게 화강암이고, 현무암은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예요. 여기는 현무암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 구조 자체가. 그 지질도를 봐도 그래요. 제주도 지질도를 봐도. 그래서 고층으로 절대로 못 올립니다. 절대로. 올릴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은 노영동 이쪽 동네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신시가지라고 하죠. 그쪽 동네도 그나마 건축공법을 달리해야, 말 그대로 집안 그 어떤 보강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건물이 위로 치솟을 수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치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카페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 해드린 게 제주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제 시에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인해서 사람들, 육지분들이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개념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래요.
어차피 기반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강도가 안 좋아요. 구멍이 다 뻥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수질 보호구역이 작년에 더 확장됐어요. 수질 보호구역. 쉽게 말하면 물 쉽게 못 퍼올려요. 지하수를 퍼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상수도 공급하면 되지. 그게 생각외로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도 자연환경 보존구역을 더 확대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원을 더 많이 확대시켰어요. 오인희룡 도지사님께서. 그래서 난개발 문제가 앞으로 더 이게 많이 나와요. 자, 뭐 세 번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되면 재건축 개념을 하자. 육지 개념으로. 육지의 재건축은 무슨 말입니까? 헌건물 부수고 고층 아파트 30층 40층짜리 올리자,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투기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안 그래요. 그게 그런 개념으로 안 돼요. 우선 지반이 안 되기 때문에 30층 이런 개념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거의 낮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그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주연구원에 보면은 자료가 제주도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육지에도 있지만, 자, 육지 물가 상승률이 100%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주도는 이 운송비 때문에 다 육지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운송비가 20%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물가 상승률이 120%를 잡아요. 예를 들어 육지의 분양가가 예를 들어 1억이 올라가잖아요. 하면 제주도는 1억 2천이 올라가야 이 물가 상승률이 딱 맞다는 거예요. 1억 2천이. 그런데 급여소득은 훨씬 낮잖아요. 육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대출이 미친듯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급여 상승폭과 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더 벌어져 버리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냥 썰로 하나 더 알려드린 거예요. 우선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부동산 패턴을 보면 한국도 결국에는 산업 중심지니까 판교 이쪽으로, 그 다음에 화성도 말 그대로 동탄이죠. 동탄, 용인도 이제 뭐 처인구 이런 데 말고 기흥, 수지 여기까지 이쪽 동네, 수원, 평택 고덕 신도시인가요? 평택 그쪽 그 신도시 있잖아요. 그쪽도 앞으로 유망하고,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도 유망하고요. 세종은 근데 지금 너무 집값이 버블이 심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부동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전문 분야니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